자, 이어서 조국 전 장관,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지난번부터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2개 정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이 이런 제목의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 딸이 주거 침입 및 폭행 치상을 범한 모 종편 기자를 고소한 이후 조중동 및 일부 보수 정치인이 2012년 선거 개입이란 범죄를 범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내가 SNS에 공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무죄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첫째, 2012년 사건은 여성 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 개입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 현장이었다.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이른바 뻗치기죠. 거기서 기다리면서 이 여성이 나와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걸 좀 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 현장에 계속해서 안에 문 걸어 잠그고 있었죠. 감금은 시킨 게 아니죠. 거기서. 그리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 범행 현장 현행범으로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 저도 기억이 납니다. 둘째,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됐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라고 조국 전 장관이 둘째 이유를 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말처럼 검찰이 왜 이거를 기소를 했을까? 저도 이 당시에 의아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있거나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 일부러 감금을 하지 않았거든요. 나오라고 했고 나와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현직 의원들이 감금을 시켰다? 글쎄요. 이걸로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셋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 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 2019년 9월 모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한무치하다. 조중동과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썼는데요.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그러니까 이 국정원 그 직원 그 요원에 대한 감금 논란 지금 다 법적으로 아니라는 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온 기자 초인종을 누르면서 취재하겠다면서 그런 그 행동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리고 SNS에 이 국정원 직원의 주소를 공개했던 그 행위를 그걸 거론하면서 모순이라고 어떻게 이걸 볼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라는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글도 잠깐 볼게요. 네,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돌았던 찌라시성 이야기를 아시나요? 라는 물음인데요. 1번 2019년 9월 3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조국 펀드 조 후보자의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9월 24일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 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언론은 이 황당한 소설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계 몇몇 지인은 걱정이 되어 정말이냐라며 연락이 왔었죠. 저도 뭐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 이 대선 준비를 위한 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 이것도 보도가 되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퍼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내용은 이래요. 이러한 발언은 작년 하반기 보수 야당이 검찰과 언론이 합작하여 유포한 권력형 범죄 프레임을 강화하며 사냥을 부추기고 독려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런 황당한 첩보를 누가 만들어 제공했을까요? 대검 고위급 빨대일까요? 검찰 범정 빨대일까요? 보수정당 내부 모략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합작일까요? 이후 검찰과 언론은 황당한 대선 자금 이야기는 뺐지만 끊임없이 권력형 범죄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켰습니다. 문제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에서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전혀 아님이 확인됐지만 이 프레임을 전파하던 이들은 이제 뭐라고 하고 있나요? 목표한 바를 이루었으니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웃고 있겠죠. 망어 중죄, 악구 중죄를 지은 자들 발설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글을 맺었는데요. 망어 중죄, 거짓말했던 사람은 죄를 받는다. 중환죄를 받는다. 악구 중죄, 다른 사람 험담하는 그런 말은 중환죄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황당한 거죠. 아니 그 돈을 마련해서 대선 출마하려고 돈을 만들고 아니면은 권력형 범죄로서 이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심 재판에서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보도를 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 당시에 의혹을 보도하고 일부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보도하면서 계속 정말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바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언론에서 맨 처음 의혹을 보도했을 만큼이나 비중 있게 또 여러 번 여러 차례 보도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국 전 장관이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잘 알 수가 없는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오마이 TV 박정환 핫스팟에서도 이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아 이랬구나, 진실은 이거구나, 또 그동안 언론이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아마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언론의 잘못된 점들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 이 조국 대전 이걸 통해서 어떤 게 잘못된 게 계속 알려져 왔고 바로잡는 이런 내용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올 테니까요.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 방송은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오후에는 경기도 이 도청에서 진행되는 공개 좌담회는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돼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 좌담회 위기에서 기회로라는 오늘 토론 좌담회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연하고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또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잘 풀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현장 저희 오마이 TV로 생중계되거든요. 무관중 생중계예요. 현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을 생생하게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떤 방안,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후 2시에 다시
뵙는 걸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에 오마이 TV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